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주제인데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순수하게 나만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 마주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외로움과 연결 중독. 요즘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외롭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켜놓고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잠깐, 이게 문제인가요? 취미 생활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물론 이런 활동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워서 아니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고 TV를 켜놓고 끊임없이 어딘가와 연결된 채로 있다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68시간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드나요? 오히려 더 공허하지 않나요? 크로노스의 시간 vs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똑딱똑딱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이죠. 외로움을 잊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변화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잠깐, 외로움과 고독이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도망치고 싶은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뭔가로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상태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TV를 켜고 SNS를 보고 알림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반면 고독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로 결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성찰하고 창조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위대한 발견, 예술 작품, 철학적 통찰들은 모두 고독의 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패스트를 피해 고향에 혼자 있을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켈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2년을 보내며 월든이라는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고독의 힘,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리에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훨씬 높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뇌의 자원을 소모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인지 부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뇌는 복잡한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죠.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뇌가 온전히 자신의 내면, 세계나 특정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자기 성찰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먼저 벌떡 일어나서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건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30분, 아니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스마트폰이 손에 잡힐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로움을 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버텨보세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고독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진짜 나만 보는 일기입니다. 솔직하게 날 것 그대로 쓰세요. 이 과정에서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둘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입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셋째, 산책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요.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작가들이 산책하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넷째, 독서입니다.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책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단락을 곱씹으면서 저자와 대화하듯이요. 이런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다섯째,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악기, 그림, 글쓰기, 새로운 언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혼자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그 시간 자체가 성장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기술은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핵심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걱정합니다. 혼자 있으면 뭐 하지? 친구들도 다 바쁜데,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이런 걱정들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야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독의 기술을 익힌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풍요롭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만 충만합니다. 반면 평생 외로움을 피해왔던 사람은 노후에 더 힘듭니다. TV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무료함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려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SNS, 웹툰,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유튜브만 보려고 했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SNS에서 5분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플랫폼들은 우리가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저녁 8시 이후에는 디지털 기기 끄기, 하루에 1시간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지내기 등등입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올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하지만 이겨내세요.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들. 고독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첫째,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둘째,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있을 때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뇌는 기존의 정보들을 재조합하고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평온함입니다. 고독의 시간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자극 없이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넷째,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루 15분만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TV를 끄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혹은 산책을 나가세요. 이어폰 없이요.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편하고 지루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뭔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15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1시간으로요. 고독의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고독으로 전환시켜야 할 기회입니다. 인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외로움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이자 변화의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벌떡 일어나서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 아니 행복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독의 힘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